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쉬는 한 해 앞두고 있습니다. 잘 산다 생각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나이 들면 들수록 사람이 정직하고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만큼 잘 산 인생이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제가 몇 개월 전 당한 일 때문인 것 같은데요. 전 고향에 살면서 이곳을 떠나본 적이 없고 여기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쭉 지내다 보니 한 달이 건너면 다 안단 말이 있을 정도로 모두 가깝고 친하게 지냈어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 편한 곳이 좋다고 하잖아요. 난처한 일을 당해도 도와달라고 마음 터놓고 말할 친구나 가족들이 다 이곳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10년을 넘게 살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주변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냈던 터라 서운함이 크더라고요. 남편도 유난이다 할 정도로 이 아파트에서 친한 친구가 정말 많았어요. 나이 또래도 비슷하고 남편들 직장도 공통점이 많다 보니 서로 으스대고 자랑하는 것도 없이 다 터놓고 얘기하고 밥도 자주 모여서 먹고 할 정도였죠. 때로는 멀리 있는 식구보다 더 낫단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돈을 빌려주고 돈을 떼어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알고 친구들끼리 조금씩 모아서 저에게 돈을 주더군요. 그런 일은 사실 형제들끼리도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때 제가 받은 일을 언제라도 갚고 싶단 생각을 했었어요. 소금 하나 떨어져도 바로 달려와서 빌리고 같이 차도 마시면서 지냈던 소중한 인연들인데 가까운 거리긴 해도 자주 못 본다는 생각을 하니 섭섭하더라고요. 그걸 본 남편은 엎어지면 고다할 대로 가는데 섭섭하기는. 나이 들수록 믿을 만한 사람 곁에 두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우리 힘들었을 때 돈 걷어주고 고맙지 참. 그래, 그때 생각하면 고맙지. 그럼 저녁이나 한 끼 해. 마지막으로 내가 다는 아니어도 좀 갚고 가려고. 그래, 잘 생각했어. 나는 저녁 나가서 먹고 올 테니까 편히 모여서 저녁 먹어. 그리고 제가 이사하기 며칠 전 마지막으로 집에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좋게 돼서 가는 거라서 우리가 마음이 좋다. 우리 이렇게 모임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쭉 보자. 사람이 이런 계기가 없으면 자꾸 멀어지고 안 보게 되더라고. 아, 그래. 너무 좋지. 우리 남편 속 썩이는 일 누구한테 다 마음 놓고 이야기해. 벌써 속이 답답하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나영 엄마 김치 못 먹는 것도 서운하다. 손맛이 너무 좋잖아. 내가 김치 담그면 다 나눠주러 올게. 아니, 그러고 보니까 몇 동으로 이사 간다고 했지? 101동이야, 나는. 아이고, 그 동네에 내 친구가 있어. 한번 같이 보자. 그렇게 이사가서 어색해하는 저를 위해 직접 이곳까지 와서 친구라는 사람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여기는 서경 엄마인데 나하고 요가 학원에서 만난 사이였거든. 성격도 시원시원하니 좋고 두 사람 애들도 나이 비슷하거든. 가까우니까 서로 잘 지내봐. 동네에서 함께 운동도 하고 그럴 친구가 필요했는데 그날 이후로 우리는 저녁마다 같이 운동도 하고 저녁도 먹으면서 친한 친구처럼 지내게 됐어요. 나영 엄마, 나 오늘 저녁 먹으러 가도 돼? 당연하지. 별건 없어. 생선 하나 꺼내서 반찬에 먹자. 나한테 요리 좀 알려줘. 어떻게 이렇게 솜씨가 좋아? 난 아직 나물 하나도 못 무치잖아. 우리 애들 나 같은 엄마 만나서 가끔 보면 너무 불쌍해. 엄마가 좋은 걸로 다 챙겨주는데 불쌍하긴. 우리 엄마가 딱 그랬거든. 돈으로는 잘 챙겨줬는데 늘 속이 허기가 졌어. 나는 커서 손수 요리해주는 엄마가 돼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본 게 없어서 그런가 참 뜻대로 안 되네. 안 그래야지 안 그래야지 다짐했는데 반복을 한다. 그런 생각하지 마. 우리 애들은 서경 엄마 부러워해. 다 서로가 갖지 못한 걸 부러워하고 사는 거 아니겠어? 또 잘 채우고 살라고 우리가 만나게 한 건가 봐. 그래, 정말 인연이 있긴 한 것 같아. 반찬 싸줄 테니까 갖고 가서 먹어.
아니, 우리 남편도 나영 엄마 반찬을 찾더라니까. 내가 어디서 사온 줄 알고 앞으로는 이 집에서만 사. 그래서 앞동에서 파는 거라고 하고 둘이 얼마나 웃었는데. 못 살아. 내가 자주 챙겨다 줄게. 서경 엄마와 저는 서로 잘하는 것이 달라서 그런지 더 채워주고 부러워하는 게 있어 관계가 더 좋아졌죠. 우리 집보다 형편이 훨씬 더 넉넉한 서경이네를 보면서 저도 돈이 있으면 아이들에게 저렇게 해줄 수도 있구나 배우기도 하고 세상 누구나 이 정도로 요리는 기본이라고 생각한 우리 집 식구들하고는 또 다르게 뚝딱 만든 반찬 하나만 가져가도 너무 맛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걸 보니 기분도 좋아지더라고요. 어느 날 남편 저녁을 차려주는데 갑자기 왜 물을 말아? 그냥 점심을 잘 먹어 그런가 입맛이 없어. 별로야 오늘 반찬. 당신 온다고 급히 했는데 싱거운 것 같은데 살짝. 참 남의 집 남편은 내 반찬이 먹고 싶다고 돈이라도 주고 사오라고 난리라는데 정작 우리 집 인간은 밥을 따뜻하게 차려줘도 물을 말아 먹네. 무슨 소리야 그게? 서경이 집 아저씨가 그렇게 내 반찬을 좋아한대. 내가 조금씩 사주기는 하는데 저번에 우리 집 와서 혼자 밥 먹고 싶단 소리를 했대잖아. 언제 한번 저녁 초대나 할까봐. 당신도 하루 시간 내. 그 집은 그렇게 부자라면서 밥도 못 먹고 산대? 요리를 잘 못하면 그럴 수도 있지. 시켜 먹더라고. 어디 내놓을 만한 요리는 아니야 당신. 그 집 사람들이 얻어먹고 싶어 별소리를 다 하는 거지. 눈치도 없네. 그러든가 말든가 기분만 좋다. 아무도 안 해주는 소린데. 그렇게 서로 부부끼리 저녁도 먹고 하면서 서경 엄마와 둘 관계보다 더 끈끈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의외로 제 남편하고 서경이 남편분도 사업하는 사람이라 할 얘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성향이 비슷해서 그런지 서로가 잘 지내더라고요. 여자들 없이 술 약속도 잡고 할 정도로요.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서경 엄마가 집으로 잠깐 들러서 와인 한 잔을 하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술을 못하는 편이라서 갑자기 와인을 먹자는 제안에 놀랐는데 오늘 애들이랑 남편도 다 없어서 집에 혼자거든. 이런 날 자유를 느껴야지. 나도 술 못하잖아. 못 마시는 사람 둘이서 오늘은 하루 취해보자고. 집에 아무도 없어? 남편은 출장 가고 애들도 캠프 갔어. 얼마 전에 선물로 들어온 건데 혼자 뜯으려니 맛이 안 나네. 남편하고 같이 먹지 좋은 건데 나 술도 못하잖아. 안주도 아주 고급으로 챙겨줬더라고. 아이 같이 먹자. 알았어. 저녁 먹은 거 설거지만 하고 곧 갈게. 남편한테 늦게 온다고 말하고 와. 아이 못 살아. 이 아줌마가 오늘 작정을 했네. 그렇게 서경 엄마하고 둘이서 잘 못 먹는 술을 마시고 한껏 기분을 냈죠. 술이라는 게 들어가니 묘하게 사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 때문인지 서경 엄마와 가까이 지내도 서로 한 번도 안 했던 가족 이야기도 나누고 힘들었던 이야기들도 담담하게 꺼내놓게 되더라고요. 남편에게도 술 마시고 오겠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늦게까지 천천히 잘 놀다 오라고 해줘서 새벽 1시가 넘도록 수다를 떨고 왔죠. 엄마가 된 후로 그렇게 늦게까지 놀아본 적이 없어서 저도 간만에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다음날 어김없이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남편 출근 준비를 돕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누가 벨을 누르더라고요. 연속으로 누르는데 문까지 쾅쾅 두드리고 벨도 시끄럽게 눌러대서 누구냐고 물을 새도 없이 당황한 채로 문을 곧장 열었어요. 그러니 제 앞에 경찰 2명이 서 있더라고요. 서인자 씨 맞으시죠? 그런데요. 무슨 일이에요? 순간 남편이나 우리 아이들이 무슨 사고라도 친 줄 알고 마음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경찰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하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금품을 가져가셨다고. 누가요? 서인자 씨요. 저요? 아니 제가 무슨 금품을 갖고 가요? 어제 어디 계셨어요? 옆동 친구네 집에 있었어요. 확인시켜드려요? 그분이 신고하셨다고요. 누가요? 서경 엄마가요? 잠시 집 안을 좀 보겠습니다.
아니, 어제 저하고 같이 있었고, 제가 새벽 늦게까지 둘이 있다가 지금 집에 온 지도 얼마 안 됐어요. 무슨 큰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분이 신고하셨다고요, 아주머니? 대체 뭐가 없어졌다는데요? 제가 뭘 갖고 갔대요? 시계가 없어졌다네요, 고가 브랜드. 그걸 제가 훔쳐갔다는 거예요? 사람 잡네, 정말. 집에 다녀간 사람이 한 분밖에 없대요. 다시 잘 찾아보라고 해요. 어제까지 있던 게 제가 왔다 갔다고 갑자기 사라졌다고 그래요? 지금 제가 전화해 볼 테니까 기다려보세요. 아침부터 남의 집 와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생사람을 잡아요, 왜? 눈으로 확인해 달라고 하시니까요. 신고가 들어왔는데 확인해야죠. 이게 저희 일이에요. 기분 나쁘신 건요. 나중에 두 분이 차근차근 푸세요. 아니, 갑자기 쳐들어와서 이래도 돼요? 신고가 들어와서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경 엄마에게 전화를 계속 걸었는데 신호가 가기 전에 제 전화를 끊는 눈치더군요. 저는 너무 답답해서 같이 있었다니까요, 계속.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보고 갑시다. 저 아니라니까요. 그 여자는 화장실에다 비싼 시계를 모셔뒀대요. 어제 혼자 있던 시간은 화장실밖에 없어요. 대체 무슨 근거로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요? 직접 물어보세요. 그건 저희도 모르죠. 분통이 터지고 냉수를 몇 잔이고 마셔도 갑갑한 속이 가라앉지를 않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사이좋게 잘만 지냈던 사람이 이렇게 순식간에 변할 수 있나 싶어서요. 아무리 제가 의심됐다고 해도 서로 이야기를 통해 풀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어떻게 경찰을 불러 이 일을 해결할 생각을 했는지 배신감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상황을 알렸죠. 여보, 지금 우리 집에 경찰이 와 있어. 왜? 무슨 일 나왔어? 기가 막혀서 내가 시계를 훔쳤대. 그게 무슨 소리야? 서경 엄마 집에서 내가 시계를 훔쳤다고 신고를 했대. 그 여자가 날 신고했다고. 나도 모르겠다, 정말. 전화는 해봤어? 받겠어? 피하지. 동네 창피해서 정말. 거기 우리 회사 사람들 얼마나 많이 사는데 얼굴 못 들고 다니겠다, 정말. 그러니까 쓸데없이 아무하고 어울리고 그럴 때부터 알아봤어. 그 미친 여자하고 왜 다녀? 이런 짓 당할 거면서. 내가 그걸 알았냐고. 당신도 왜 나한테만 그래? 남편도 제 걱정보다 동네 창피한 것부터 생각하니 주변에 제 편이 하나도 없던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남편까지 저도 모르게 순간 화가 픽 솟구치더라고요. 당장 무슨 일이냐면서 달려와도 모자랄 판에 말이죠. 그렇게 경찰이 조사까지 마치고 돌아가고 그날 하루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멍하니 거실에 한참을 앉아서 어제 있었던 일을 생각해봤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서경 엄마뿐인데 문자를 남기고 전화를 30통 넘게 해도 계속 피하기만 하더군요. 심지어 빌고 사정하고 이야기 한 번만 하자고 말해도 이미 인연을 끊을 각오를 했는지 아무 답이 없더군요. 그리고 좁은 동네에서 이 일은 일파만파 순식간에 싹 퍼져 전에 살던 동네 친구들까지도 다 알게 됐더라고요. 그날 일 때문에 걱정이 됐는지 하나둘 연락이 오더군요. 잘 해결된 거지? 해결은 무슨, 이러다가 내가 병으로 죽을 것 같아서. 남편하고 잘 만나서 이야기하던데 왜? 누가 누굴 만나? 지나가다가 봤는데 서경 엄마하고 자기 남편 만나는 거. 둘이서만? 언제? 어디서 본 거야? 카페에서 이야기하더라고. 잘 해결하려고 그런가 봐. 뭐? 나한텐 아무 말도 없었는데. 남편이 잘 해결하려고 몰래 나서고 그런 모양이지. 이미 도둑 만들어 놓고 해결은 무슨. 남편이 저에겐 아무 말도 없이 서경 엄마를 만난 것도 이해가 안 갔지만 왜 남편 연락만 받는 꿍꿍이를 알 수 없었습니다. 몇 천만 원을 한다는 시계값을 내놓으라고 하는지 그래서 제 연락은 다 씹고 남편에게 접근해서 이야기를 하나 싶은 걱정도 들더군요. 그리고 그 일을 남편에게 묻자 남편은 길길이 날뛰며 여자들 입하고는 정말 지겹다. 그냥 봤다는데 그게 뭐 찔리는 거라도 있어?
당신은 이 일을 겪고도 그 여자들하고 어울리고 싶어? 당장 이사 준비해. 얼굴 팔려서 더는 못 살겠으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사를 가? 우리 회사에서 무슨 소문 난 줄 알아? 당신이 일부러 부잣집 여자 소개해달라고 접근해서 이 사달이 났다고 다 그렇게 말해. 입던 옷 받아 입고 주는 거 받아 쓰고 거지처럼 군죄라고. 알았어? 보는 것만 믿지 사람들이 당신 이야기를 믿어줄 것 같냐고. 저는 그렇게 남편도 갑자기 도둑을 만든 그 여자도 더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일을 꺼내기만 하면 싸움으로 번지니 속으로 삭히는 수밖에 없었죠. 마음고생으로 체중도 5kg나 빠지는 와중에 사람들 시선도 신경 쓰이고 남편 말대로 이게 사람 관계 때문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 아무하고도 연락하지 않고 두절 상태로 지냈죠. 그렇게 2달쯤 지났을까? 전에 동네 친구가 집 앞에 오겠다면서 계속 만남을 피하는 제 마음을 눈치챈 것 같더라고요. 모든 사람에 대한 불신이 가득 차버렸죠. 모임도 계속 안 나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거리감이 생기더라고요. 잠깐이면 돼. 줄 거 있어서 그래. 1층으로 잠깐 내려와. 그렇게 잠깐 만나게 된 친구는 작은 USB 하나를 주더니 내가 많이 망설였어. 내 남편 친구가 경찰인데 그때 서경 엄마 일 맡아서 조사하다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 이건 내가 목숨 걸고 주는 거야. 여러 사람 난처해지지 않게 해결해 줄 거라고 믿어. 내가 아는 나영 엄만 그런 사람이니까 믿을게. 너무 속 아파하지 말고. 그리고 집으로 올라와 열어본 파일 안에는 블랙박스 영상이었고 그 안에 버젓이 제 남편이 앉아있더라고요. 이건 내 선물. 내 돈 모아서 산 거야. 가져도 돼. 이 비싼 걸? 괜히 의심만 봐도 안 돼. 꼼꼼하다 정말. 성격 어디 안 간다니까. 그러니까 안 걸리고 지금까지 잘 지내지. 참 둔하지 둔해. 곰이랑 사는 기분이 어때? 죽는 맛이지. 밥 주는 급식 아줌마랑 사는 거야. 재밌어 정말. 그래도 이혼도 안 하고 참 즐기게 산다. 당신이나 나나 이혼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 나는 다른 데 가서 살아도 되는데. 여기서 죽을 때까지 공무원 밥 먹고 살아야 돼.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만나는 것도 끝이야. 더 욕심 부리지 말고 눈치 안 보고 만나는 정도로 만족합시다. 아셨죠? 그럼 이 시계는 정말 안 받아? 나도 이거 갖고 있으면 우리 남편이 자기 주는 걸 줄 알 거야. 그럼 이걸로 내가 재밌는 일 하나 해야겠다. 심심한데. 무슨 재밌는 일? 있어봐. 재밌는 사건 하나 만들어 볼 테니까. 그 옆에 앉아서 남편에게 온갖 앙탈을 부리는 여자. 비싼 고급 시계를 선물한 여자는 바로 얼마 전까지 저를 도둑으로 취급하던 서경 엄마였습니다. 둘의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그동안 마음고생하고 억울해하고 자다가도 벌떡 깨 갑갑한 가슴을 치던 게 바로 이 둘의 장난질이었다는 걸 알게 되니 삭힐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비장의 무기가 된 이 파일을 어떻게 쓸까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고작 바람난 남편과 상간녀 잡을 용도로 쓰기엔 당한 일이 너무 억울하더군요. 자기 아내는 분통이 터져 죽어가는데 그 와중에도 카페에서 여자나 만나 시시덕거렸다는 생각에 두 인간 눈에서 피눈물 흘릴 일 하나쯤 만들어야겠다는 복수를 꿈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 가짜 명품 시계를 하나 사서 서경 엄마의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갚겠습니다. 늦었지만. 아니, 이 일은 정리됐다고 들었는데. 제가 계속 미안해서요.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싶은데 서경 엄마는 모르게 해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얼굴 보고 마지막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부탁입니다. 잘 지내던 이웃이었는데 참 어쩌다가. 아마 저 있다고 하면 안 오고 싶어 할 테니까 한 번만 거짓말해 주세요. 저한텐 마지막 기회거든요. 그리고 제 남편도 속여 같은 자리에 모이겠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는 수단은 이 방법 하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네 사람이 모이기로 한 날, 저는 미리 그 자리에 가서 모두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온 남편과 서경 엄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피하려고 하더군요.
잠깐이면 돼요. 아니, 나영 엄마가 사과하고 싶대서. 듣고 이야기하시죠. 아직 제가 마음의 결정을 못해서 같이 듣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들을 말 없어요. 서경 엄마 남편분이라도 듣고 가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볼륨을 최대치로 올려 두 사람이 나눈 음성 파일을 재생시켰습니다. 당황한 두 인간은 저를 막아 세우려고 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죠. 사실 남의 가정까지 파탄낼 생각은 아니었지만 그 여자 여우짓은 남편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둘이 곱게 바람을 피워도 모자른 마당에 도둑 누명까지 씌워? 넌 그 옆에서 뭐? 그러고도 네가 남편이야? 아니, 이걸 어디서... 여보, 이 여자 말을 믿어? 당장 가자. 나가. 내 이야기 들어봐. 이거 누가 줬어, 이걸? 제가 아직 어떻게 할지 결정 안 했다고 했죠. 나영 엄마, 이거 진짜예요? 이런 인간들 멀쩡히 직장 다니게 둘 생각 없어요. 저는 당신 와이프가 벌인 짓 어떻게 잘 갚을 수 있을지 계속 생각 중이거든요.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이걸 어디다 뿌릴 생각이야. 미쳤어 너? 이 여자가 완전 돌았네. 너도 손해야. 능력도 없는 게.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누가 손해인지. 나영 엄마, 일단 내가 대신해서 사과할게요. 아니요. 아직 당사자들은 이렇게 뻔뻔한데 죄 없이 가만히 당한 사람이 사과를 왜 해요? 제 결정 기다려주세요. 이 좁은 동네에서 알려지면 내 사업 끝이라고요. 아니, 당장 사과 안 해? 어디 지금 큰 소리를 쳐? 나영 엄마 앞에서. 됐어요. 이만 가볼게요. 그리고 넌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그렇게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 직장, 서경이네 쪽까지 모두 보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좁은 동네에서는 이런 사건 하나만 있으면 바로 매장이거든요. 모두 자기들 일처럼 생각하니 괘씸해서라도 그 집 건 안 써주겠다는 생각들이 많죠. 그래서 맥주 영업을 하는 서경이네는 더 피해를 크게 입기 시작했고 남편도 철밥통인 줄 알았던 직장이 위태로워지자 저에게 밤마다 빌기 시작하더군요. 아무리 빌고 빌어도 제 마음이 풀리질 않았습니다. 남편 바람 하나로도 벅찬 상황에 도둑 누명까지 그 모든 게 저 하나 놀려줄 생각이었다니 둘이서 재미라고 말한 일이라 생각하니 더더욱 분이 안 풀렸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싸우고 본때를 보여줄 생각입니다. 능력도 없고 이혼할 용기도 없는 줄 아는 바보 같은 여자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혼자 싸우는 심정이 너무 힘겹지만 저런 인간들은 벌 주지 않으면 언제라도 남에게 이렇게 상처 주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 꼭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몸과 정신도 다쳐가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엔 이런 일 없이 평안함만 가득했으면 싶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